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할게요. 자, 어제는 장 초반에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주다가 이런 반등을 하다가 다시금 내려 꽂았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상승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의 하락을 다 되돌리는 기술적 반등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큰 타임프레임으로 나스닥 선물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반등은 이런 하락 파동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치 변화도 별로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했던 게 이 부분이었고요. 오늘 여기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그냥 이 파동의 구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1, 2, 3, 4, 5, 8하고 그냥 편의상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WX, YX, Z 이렇게 표시가 맞습니다. 이제 이 조정파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파동에 대해서는 임펄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랑 관점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WX, YX, Z 이렇게 나왔고 여전히 이 위치에서 반등을 본다. 이 반등이 이 전체 조정 A라고 부여를 한다면 B에 해당되는 반등이 될 것인데 이것이 지켜야 될 부분을 잘 지키고 올라간다면 이 조정을 다 되돌려버리고 찐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트를 보면서 결정할 겁니다.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본다면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차트의 저점은 높아지고 보조지표의 저점은 낮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버전스에 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 맞냐고. 보통은 이제 차트의 저점이 낮아지고 그다음 보조지표의 고점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이버전스라고 알고 계시던데요. 다이버전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에는 일반, 히든, 과장된 3개의 종류가 있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요거겠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TQQQ로 가겠습니다. 우선 QQQ를 제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주봉 단위고요. 자, 주봉 단위에서 오늘 금요일 하루 남았는데 이 하락을 다 되돌리고 양봉 혹은 도지 띄워버리기에는 확률이 좀 낮을 것을 직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동안 음봉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 제가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번 주 음봉까지 바뀌면서 3연속 음봉이 되었기 때문에 주봉상 다음 주는 주봉상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전망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제가 재미로 이번 조정의 끝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끝일 수도 있고 상승했다가 더 빠질 수도 있겠으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피보나치를 찍어 볼게요. 이전의 2023년도 8월에서 10월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저는 이 상승 파동이 굉장히 강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정은 38이 되돌림만 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네모로 표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번 5월부터 시작되었던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네모로 중첩을 좀 해보겠습니다. 0.5에서 618까지 되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쌓아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전에 강한 매물대도 중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 기반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건데요. 여기 대해서
1.618 비율인 부분을 이 부근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큰 조정에 대해서 1.618로 되돌리는 구간이 꽤 유효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조정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1.618 되돌림을 맞고 난 다음에 조정 끝 상승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 중첩되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 부근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TQQQ죠. TQQQ를 본다면은 이 부근이 됩니다. 제가 그냥 핑크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대략 57에서 58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TQ로 차트를 본다고 해도 뭐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나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이것을 2시간 봉으로 쪼개서 본다면 TQ 기준에서도 처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긁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반등 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그냥 원점 제 위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전히 WX, YX, Z 이렇게 A 파동이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이렇게 반등을 본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빠지더라도 다음 주에는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57에서 58 부근을 여기를 이번 조정의 끝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TQQQ 좀 자세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속슬입니다. 이것도 속스 X로 오랜만에 본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랑 그냥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것 또한 일봉으로 본다면 정말 지난번 4월 말 거의 50% 되돌렸던 하락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이게 속슬 기준입니다. 속슬 기준으로 지금의 하락이 대략적으로 한 46% 정도 되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엄청났던 그 힘들었던 조정과 지금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만약에 이 조정이 이 조정 같은 급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온다면 차라리 한 번 더 반등 주고 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멘탈이 나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특히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셨을 텐데요. 이런 꼭지 부분. 여기서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하락이 나오니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뭐 젠스랑 찬양, 미국 주식 찬양 이런 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뭐 미국 증시 망했다, 더 떨어진다. 요즘은 이제 다른 유튜브 댓글을 봐도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확률을 높게 베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과매도의 정도가 이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속슬로 다시 넘어왔고요. TQ랑 비슷한 방법으로 속슬의 저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핑크 부분이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영상에서 좀 자세한 가격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슬의 경우에는 지금 2연속으로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음봉 마무리 그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주봉으로 본다면요.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의 저점이 낮아지고 차트의 저점이 높아지는 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다이버전스 한 번 더 복습하자면 히든 다이버전스에 해당되겠죠. 요거. 아직까지 주봉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속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대략적으로 30불 정도 위에서만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봉 단위의 다이버전스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번 주봉이 어떻게 마무리되나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찍어뒀던 라인을 터치한 다음에 쭉 말아 올렸습니다. 이것을 4시간 봉으로 좀 더 쪼개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장 초반에 많이 빼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걸어두셨던 분들은 일부 물량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단타 물량이라면 일부 익절한 다음에 일부는 본절 걸어두고 홀딩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롱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롱의 경우에도 여기를 이런 식으로 걸고 다시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 그냥 횡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주의 경우에는 제가 잡은 선 그대로입니다. 저는 큰 변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속슬 제가 한 번 더 잡아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TQQQ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고 해서 정직하게 딱 여기 찍어 올리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피레침으로 이런 식으로 긁고 이렇게 딱 봉마감이 이 안에서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봉마감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저는 이제 요즘 미국 증시 상황이 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비트코인의 지난번 저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영상을 좀 안 올리고 있는데 약간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주봉 기준으로 55,800, 55,400에서 55,800을 지켜준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 유효하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올린 비트코인 노란 제목 영상이 참고로 코인입니다, 여러분. 노란 제목 영상에서는 여기를 매직 구간으로 설명을 했고 제목에까지 매직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봉으로 이제 단위를 잡았기 때문에 얘가 대략적으로 한 53,000 부근까지 빠졌거든요. 55,800에서 53,000 부근에 굉장히 차이가 거의 한 3K 정도 나니까 크게 났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잡아놓고도 일봉 단위 이런 단위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떡하냐 정말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봉 단위에서 여기를 지켰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거나 숏을 쳤겠죠. 네, 많은 개미를 털어내고 비트코인 주봉으로 출발했다. 그것이 저는 지금 TQ와 속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일 수도 있고요. 저점 봉 마감 어딘가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피레침을 얻게 될 수는 있겠다. 이때 패닉셀이 굉장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봉마감이 딱 여기까지 되고 다시금 상승 반전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만약에 유튜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다, 여전히 올라간다 이렇게 막 그랬으면 숏을 외치는 사람들을 조금 조롱하거나 그런 댓글이 대다수였다면 저도 제 유튜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저도 이게 좀 많이 더 빠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비관적인 전망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나스닥 롱을 주장합니다. 네, 요약입니다. 자, TQ랑 속슬로 그냥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TQ 어제의 잠깐 반등은 WXYXZ의 이 Z 구성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의 이 전체적인 조정파를 되돌리는 반등이 나올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은 확률상 이번 주까지 해서 음봉 3개를 연속으로 뽑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주봉 단위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57에서 59를 주봉 단위로 이번 조정의 저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속슬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만약에 오늘 큰 반등 없이 장이 종료된다면 주봉 단위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게 됩니다. 자, 주봉 단위의 상승 다이버전스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좀 영상이 길어졌네요. 네, 다들 이제 주말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 뿅!